48번 현금 부족의 5만원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보험료 기장 누락 방침이 밝혀지다. 앞에 현금 과부족했던 원인이 12월 30일 결산 이전에 밝혀졌는 경우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해 놓은 것을 이 원인을 찾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걸로 상계 처리해 줘야 됩니다. 보험료라 그랬잖아요. 그 보험료가 뭐죠? 차변에 보험료라고 해서 적어줘야 되겠죠. 얼마요? 5만원. 비용 처리해 주시고요. 대변은 어떻게 돼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해서 5만원. 그럼 되겠죠. 왜? 이 앞에 뭐 했습니까? 현금 과부족이라고 작성해 줬죠. 그래서 대변 뭐 했습니까? 현금 과부족이 없고 대변에다가 그와 같이 현금이라고 해서 붕괴했었잖아요. 이 앞에. 그럼 요 앞에 붕괴했던 걸 어떻게 한다? 다시 이 현금 과부족을 이렇게 빼서 없애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차변에 현금 보험료 5만원이 되고 대변은 뭐가 돼요? 그만큼 5만원이 뭐가 되는 거다? 현금으로서 돈 나가는 게 되겠죠. 49번입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11만원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차액에 대하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잔액이 뭐에 대한 거에 장부 잔액보다 장부가라고 됐잖아요. 장부가보다 11만 많다. 다시 말해서 장부 금액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할까요? 금고라는 표현을 쓸게요. 금고에 보관 중인 금액하고 현금이 어떻다는 거죠? 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장부가액보다 11만이 많다. 그럼 이게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익에 대한 원인이 밝히지 않았을까 뭐가 되는 거지? 이게 현금 과부죠. 현금을 과다는 것이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금고에 더 많으면 이 장부가액을 어떻게 더 올려줘야 되잖아야 올려야지 같아질 수 있겠죠. 같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금 가치를 더 올릴 거니까 장부를 어떻게 해요? 차변에 적어주죠. 현금 얼마? 11만원 해주고 대변에 뭐 합니까? 현금 과부족이 되겠죠. 얼마? 11만원. 현금 과부족은요, 여기 문장에 더 있지만, 뭘 기억해야 되는가? 먼저 금고, 실제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현금의 금액과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현금의 잔액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부가가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부가 금액을 어떻게 올려주는 거고, 장부가가 많고, 실제로 현금이 적으면 어떻게 해요? 장부가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 장부가를 올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현금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장부가를 낮출 때는 어떻게 해요? 대변에 현금을 적어줘야 되겠죠. 왜?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 뭐가 되죠? 자산의 감소가 되는 것이죠. 위의 현금 실제 잔액과 장부 잔액의 차이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현금 과부족 11만원 중 10만원은 동문정기에 외상 매출금을 수취하였으나 그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판명되다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뭐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요? 현금 과부족 11만원 중 10만원에 대한 원인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잖아요. 10만원이 어떤 원인이래요? 외상 매출금을 돈을 받았는 경우인데 그걸 빠뜨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외상 매출금 받았으니까 이 자산 없애줘야 되겠죠. 뭘 없애줘야 됩니까? 외상 매출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 받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려고 그러면 자산이니까 어디 적어주죠? 대변에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변에 뭘 써준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어디 거? 써있잖아요. 그랬죠. 동문정기라고. 동문정기. 써줬어요. 얼마? 10만원을 써주고요. 그리고 요 대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상계 처리해야 되겠죠. 어디 해야 돼요? 없애려고 그러면 차변에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여기 어디? 현금 과부족 얼마? 1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겠죠. 차변에 현금 과부족, 대변에 뭐 한다? 외상 매출금 동문정기. 이제 아시겠어요? 현금 과부족을 어떻게 한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실제 존재하는 금고에 있는 현금과 장부상에 있는 뭐다? 현금 잔액과를 비교해서 만약에 금고에 돈이 더 많다고 하면 어떻게 장부가치를 올려주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장부가치 올릴 때는 차변에 현금 쓰죠. 왜? 자산의 상승이니까 증가해야 되잖아요. 반면에 실제 금액보다 장부 금액이 적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현금 가부족은 그 다음에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51번. 단기 시세 차이 목적으로 주 부곤의 주식 200주를 액면당 만원입니다. 1주당 15,000에 취득하고 당좌예금 통장에서 이체시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당좌예금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변은 뭐가 되는 거죠? 당좌예금에서 돈 나갔네요. 차변은 뭐가 돼요? 여기 핵심이죠. 개념 뭐가 됩니까? 단기 시세 차익이라 그랬잖아요. 단기 시세 차익 주식이니까 어떻게 되죠?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은 뭘 써주죠?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은 뭘 쓰죠? 당좌예금. 당좌예금 통장에서 이체시켜서 단기 매매 증권 주식을 구매했다는 것이에요. 분기에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대변에 당좌예금을 했겠지만 중에 금액이에요. 왜? 금액이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주당 액면가 만원과 주당 실거래가 15,000원 있어요. 이렇게 액면가와 실거래가가 나와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지문에 뭐 날짜가 두 가지가 이상 나와 있다든가 금액이 두 가지 이상 있다 그러면 그중 한 가지가 맞는 거잖아요. 그럼 뭐 액면가로 하실래요? 실거래가로 하실래요? 이럴 때 단기 매매 증권은 뭐로 하라 그랬죠? 실거래가로 하라 그랬죠. 뭐로 하라고 이거는? 실거래가요. 그럼 실거래가는 얼마입니까? 만원입니까? 15,000원입니까? 15,000원 취득했다 그랬으니까 15,000원을 기준으로 해줘야 되겠죠. 이게 기준이죠. 그럼 15,000원 곱하기 200주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금액이 300만원이죠. 그래서 300만원. 그리고 당대금도 얼마가 돼요? 300만원이죠. 저번에 보니까 어떨 때는 액면가로 말할 때도 있잖아요. 이 액면가로 말할 때는 뭐죠? 자본금이죠. 내 주식을 뭐 했다? 회사가 주식의 돈 회사에 이제 어떻게 돼요? 흔히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어떻게 외부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우리 회사에 있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확보를 하려고 그런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액면가죠. 다른 거 없습니다. 분기의 계정 과목이 자본금 계정 과목이죠. 자본금 계정 과목을 할 때는 액면가로 한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자본금이 아닌 경우는 뭐한다? 실거래가입니다. 단기 매매증권도 실거래가고요. 매도 가능증권도 실거래가고요. 다 실거래가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동원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5,000원에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고 증권회사에서 주식 매매 수수료 15,000원과 함께 보통 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 지급하다.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볼 거 단기 보유 목적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일단 계정 과목 하나 파악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금액이 두 개 있으면 뭘 쓰라 그랬어요? 액면가요? 실거래가요? 여기 그냥 실거래가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15,000원 실거래가 잡아놨고요. 100주니까 어떻게 공두개 더 붙이면 될 거니까 150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핵심은 이거죠. 뭐다? 주식 매매 수수료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무언가를 매매하거나 취득했을 때는 다 어떻게 했어요? 발생하는 수수료라든지 부대 비용은 다 취득 원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가 빠져요. 뭐다?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뭐한다? 별도 비용 처리해야 돼요. 뭐한다? 별도 비용 처리해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판관비가 아니고 뭐다? 영업의 비용 처리해야 돼요. 영업의 비용으로. 단기 매매증권은 우리 영업활동의 개념보다는 회사의 돈, 여윳돈으로 주식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체크할 거는 뭐가 있다? 단기 보유 목적, 단기 매매증권 계정 과목 찾았어요. 그래서 차비는 뭘 하죠?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금액은 얼마라 그랬어요? 15,000원 곱하기 100주니까 얼마 되죠? 150만원. 그리고 대변에 뭘 했어요? 보통예금 통장 이체했다 그랬잖아요. 보통예금의 통장 이체하는데 금액이 150만 나가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15,000원도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가 되죠?
51만 5천원 해놓고 여기 15,000원은 뭐가 되는 거다? 이거는 별도의 비용 처리해서 이 15,000원 어떻게 한다고요? 별도의 비용 처리를 해서 뭐랍니까? 수수료 비용을 해주죠. 뭐라고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50만원, 수수료 비용 15,000원, 대변에 보통예금 151만 5천 해줍니다. 시장성 있는 단기 보유 목적의 한라무역의 주식 장부가액 400만원이죠. 이거를 42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당자예금 계좌로 이체된다. 기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단기 보유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이죠. 뭐라고요?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그리고 장부가에 400만원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420만원 팔았다. 이 장부가에 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 장부가에는 실제로 내가 실거래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다? 400만원 주고 샀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얼마에 팔았다는 거죠? 420만원 팔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차이가 있어요? 20만원 차이가 있잖아요. 20만원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샀다가 생기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을 내가 팔았으니까 이거는 우리 판매란 말 쓰지는 않고요. 우리 뭐라 쓰죠? 처분이란 말 쓰죠. 뭘 쓴다고요? 처분이란 말 씁니다. 우리가 매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판매란 말 쓰는 거는 주 상품이죠. 상품. 내가 상품을 매출할 때는 상품 매출한 말 쓰는데 상품이 아닌 걸 팔 때는 우리가 뭐 한다? 필요가 없어져서 판다고 생각해서 처분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앞으로 나오겠네요.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뭐합니까? 유형자산 처분손익,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손익, 매도가는 증권 처분손익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기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해놓으시고 나서 분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변에 뭐 한다? 단기 매매증권. 증권 얼마죠? 내가 이거를 팔았잖아요. 얼마에 팔았어요? 이거 400만원짜리를 팔았어요. 그래서 대변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가 되죠. 자산의 감소 써주고, 그리고 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돈은 얼마가 들어왔어요? 당자예금 통장에 얼마 들어왔죠? 당자예금 통장에 들어온 돈은 420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나요? 20만원 차이 나죠? 그럼 20만원이 뭐가 되는 거다? 단기 매매증권을 내가 뭐 했다?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뭐였다? 이익이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20만원. 그렇게 해서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성 54번입니다. 시장성 있는 단기 보유 목적 그랬네요. 또 단기 보유 목적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그리고 정부가에 얼마 돼 있어요? 3만원. 실거래가 25,000원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요걸로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내가 구매했는 게 아니고 처분의 매각이잖아요. 그럼 난 살 때는 얼마 샀다는 말이죠? 3만원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다? 3만원에 샀는 거를 얼마에 팔아야 돼요? 25,000원 파니까 주당 5,000원 뭐가 발생했어요? 손실이 발생했겠네요. 일단은 기록할게요. 내 단기 매매증권 장부에 있던 거를 팔았으니까 없애야 되겠죠. 그럼 자산의 감소는 뭐다?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해줘야 되겠죠. 금액은 얼마짜리였죠? 3만원짜리 얼마에 200조 했으니까 2, 3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금액 발생했는 거는 600만원이 되겠죠. 600만원을 장부상에 지워주는 것이고, 돈은 얼마가 들어왔어요? 내가 돈 들어왔는 거는 보통예금 돈 들어왔네요. 얼마 들어왔죠? 25,000원짜리가 200주니까 얼마가 되죠? 500만원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차익이 얼마 발생했어요? 100만원 차이 발생했잖아요. 이 100만원은 뭐가 돼요? 단기 매매증권을 내가 주식을 거래를 해서 100만원 뭘 받죠? 손실 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차변은 뭘 써야 되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분개를 할 때는 차변에 보통예금 500만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100만원 하고 대변은 뭐하죠? 단기 매매증권 60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59번
상진전자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채에 대한 1년분 이자 15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뭘 받았어요? 이자를 받았어요. 그럼 이자를 받아서 이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자 수익입니다. 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자를 줬다 그랬으면 이자 비용이 될 것이고요. 근데 내 이자 받았는 뭐로 받았어요? 이거를 현금을 받았죠? 이게 끝입니다.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받았는 돈이 얼마다? 이 100만원, 1000만원에 대한 사채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뭘 물어보는 거죠? 이자 15만원을 대해서 어떻게 한다? 분기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비는 뭐가 돼요? 현금이 들어왔죠? 얼마 들어왔어요? 15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비는 뭘 들어와요? 이자 수익이 얼마 들어왔죠? 15만원이. 60번. 보용건설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 20만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보용건설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라 그랬습니다. 이 배당금이 내가 뭐 하는 것이다? 이 배당금 내가 지불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돈을 받았는 겁니까? 봐요. 내가 소유하고 있던 거에 대한 거니까 이 배당금도 뭐가 돼? 수익이 되겠죠? 배당금 수익입니다. 그래서 대비는 뭐가 되는 거죠? 배당금 수익이 들어왔죠. 얼마 들어왔어요? 수익이 20만원 들어왔고 차비는 어떻게 해요? 보통 예금 얼마? 20만원 되는 겁니다. 거래처 영남 상위로부터 외상 매출금 중 500만원 현금으로 회수하고 외상 매출금 500만원 회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원은 어떻게 해요? 통장에서 받았대요. 그러면 먼저 내가 뭐가 됩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현금이 들어오고 보통 들어왔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들어왔어요. 차비는 뭐합니까? 현금 얼마 들어왔다? 500만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얼마 들어왔어요? 1000만원 들어왔네요. 그러면 나의 외상 매출금 얼마였다는 말이에요? 1500만원 이 말이잖아요. 1500만원이었을 거고요. 거래처 써줘야 되죠? 거래처가 어디에 해야 돼요? 영남 상회네요. 분개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딴 건 없어요. 주의할 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거래처는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늘상사의 외상 매출금 중 60만원과 영일상사의 외상 매출금 중 50만원 회수하여 보통예금 입금하다. 돈 들어왔어요. 그럼 또 차비는 뭐합니까? 보통예금 얼마가 되죠? 들어왔는 거는 50만원, 60만원. 따로 보통예금 50만원, 보통예금 60만원 써도 되겠지만 그냥 바로 써도 됩니다. 얼마가 되죠? 110만원.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대비는 뭐라고 적어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외상 매출금 어디 거? 외상 매출금 어디 거예요? 하나는 하늘상사 거. 하늘상사 거 얼마죠? 60만원. 그리고 또 외상 매출금 하나 또 어디 거죠? 이거는 영일상사 거 얼마예요? 50만원. 이렇게 분기를 하는 겁니다. 매출처인 칠성문구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잔액 중 100만원은 칠성문구 발행. 여기 제가 오타가 되겠네요. 2013년 돼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좀 변경을 할게요. 2013년이 아니고 요거는 우리가 만기를 언제로 하느냐? 지금 우리가 뭐 할까요? 2021년으로 할게요. 21년 언제 1월 먼저 2일 만기로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사실은 다른 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기간이 우리가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차입금, 대여금 할 때는 뭐가 돼요? 단기 차입금, 단기 대여금, 회수할 때 1년 이내냐, 1년 이상이냐. 그럴 때 유동성을 할 때 우리 뭐합니까? 유동성 자산, 비유동성 자산 할 때 1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데 여기서 묻는 말은 그게 아니고 어음에 관련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잔액 중에서 100만원은 뭐 했다? 어음을 발행하고 50만원은 통장에 입금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어떻게 돼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나의 뭐가 하죠? 칠성문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0만원이라는 거는 얼마죠? 150만원이 어떻게 되는 거다? 150만원이 어떻게 돼요? 외상 매출금 없어지고 그 대신에 뭐합니까? 돈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받았어요? 내가 보통 예금 얼마입니까? 50만원 받고 그 다음에 받은 어음이잖아요. 받을 어음 뭐가 되죠? 칠성문구 얼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변에 보통예금 50만원, 받을 놈 어디? 칠성문구 얼마? 100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칠성문구에 150만원 해서 잡아줍니다. 붕괴 문제 풀 때요.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잡아놓고 하시면 돼요. 이걸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하고 순서하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죠? 돈이 들어왔는 것이냐 나갔는 것이냐, 이게 무엇이냐 딱 구분 지어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외상 매출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상품에 관련된 거였고, 할 거 어떻게 돼요? 상품 관련된 어음 받았으니까 뭐 받을 어음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외상 매출금이 아니었고요.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수금이다. 돈을 못 받, 어떻게 상품이 아니고 다른 거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어음 발행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그냥 미수금인 거죠. 그래서 이건 뭐다? 외상 매출 상품인 거 알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것입니다. 64번 태평상사의 1월 말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 450만원을 전부를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보통 예금에서 상환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외상 매입금을 내가 어떻게 해요? 상환했다. 무슨 말이죠? 외상 매입금 갚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돈이 나갔는 거죠. 어디 나갔습니까?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어요. 얼마 나갔어요? 450만 나가고, 그 대신에 뭐가 됩니까? 외상 매입이라는 내가 부채가 누구한테? 태평상사한테 얼마가 줄 게 있었어요? 450만원 줄 게 있었던 게 상환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차변에 뭐 한다? 부채의 감소. 부채 감소잖아요. 부채의 감소. 그래서 없애주고, 대변에 뭐 합니까? 돈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입력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 생기는 거, 거래 판료수를 다 대입해서 해주시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북한 상사의 외상대금 200만원을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타행한 송금 수수료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똑같이 뭐 크게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단 여기서 잡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송금 수수료 나와 있네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있었죠. 기장료 할 때 수수료 비용 있었죠. 그럴 때 뭐라 설명했습니까? 우리가 이체시킬 때 송금시키는 수수료 뭐 한다? 수수료 비용 그랬잖아요.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돈 나가는 거니까 다만 이거는 잡아주셔야 되겠죠. 근데 돈은 얼마큼 나갔어요? 현금이 얼마 나갔다? 200만원 나갔고, 또 얼마가 나갔죠? 1000원 나갔잖아요. 이거를 현금 200만원,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어떻게 현금 또 1000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써주세요? 그냥 현금 얼마? 200, 1000원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됐습니까? 외상대금에서 그 외상매입금이잖아요. 외상매입금 누구한테? 뭐 북한 상사한테 얼마? 200만원. 그리고 1000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00원은 수수료 비용이 되겠죠.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다 되실 겁니다.